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문화예술인이 지녀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도 리더십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에 다 계신 분이 문화예술인 분들인데요, 그 어떻게 내가 설득할까를 해서 네 가지 흐름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는 정말 필요한가? 두 번째, 문화예술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럼 정말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역량 무엇인가? 리더는 정말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집단의 목표 달성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집단의 목표 달성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조율해야 되고요, 갈등 관리를 조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평화 유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부족 국가라든지 전쟁이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발 강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강한 리더는 카리스마 리더다, 또는 야 독재면 어때? 우리가 살아남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 조직을 활동하면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문화예술 조직에도 이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단 행동이라는 개념과 공동의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이게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문학에서의 리더십은 뭐 플루타르크 영전이라든지 동양에서 사서와 삼경 같은 데서 리더의 역할이 어떻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소위 참된 리더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영학 같은 과학의 리더십에서는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리더십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우리의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느냐, 또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 리더가 실패하는가, 이런 연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뉴턴식 사고입니다. 모든 조건을 딱 제약을 해놓고,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 성과가 올라가, 배려형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 성과가 올라가, 이런 연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리스틱 방식이라서 통합적 사고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A, B, C, D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성과가 올라가, 또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성과가 올라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방식은 과학적 리더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적 리더십이 한계는 뭐냐면요, 주장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경험에 치우쳐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에. 자, 문화예술에서 리더십을 얘기하려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일하는 방식, 문화예술들이 조직 내에서 역할과 책임이 변화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아서 여기 보이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저희 이미지하고는 안 맞죠? 되게 이쁜 아이콘을 찾아냈는데요, 요게 좀 재밌습니다. 요게 저도 기업체에서 HRD를 전공해서 우리 기업체인들에게 많은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마에스트로의 리더십을 본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마에스트로 리더십. 근데 여기서 마에스트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출발하는 점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바뀌었냐, 이거죠. 우리 문화예술은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팀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점점 이쪽으로 가는 시대가 됐죠. 아까 두 번째 사례가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림을 혼자 그린다고 생각했죠. 지금 그림 혼자 그립니까? 문학 작품 쓰는데 혼자 그립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이 몇천 년 동안 진화가 됐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기존 연구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 없다고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고민이 많이 안 됐어요. 자, 우리 기업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새 역량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역량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 영어는 컴피턴시라고 그러는데 이 역량의 단어는 뭐냐? 우리 과거에는 요거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트레이트라든지 모티브. 여러분들 요새 젊은 친구들 MBTI 항상 얘기하잖아요. ISPN이다, 뭐 ESTP다 하지 않습니까? 이 MBTI가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과 내는데 그 MBTI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뭘로 보냐? 소위 여기에 KSA를 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그에 대한 태도, 요 세 가지를 보는데 또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적 특성이 있더라. 여기서 말씀드린 행동적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저 성격이 내향적인 것 같습니까? 외향적인 것 같습니까? 저 정말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적으면 집에 가서 웁니다. 내가 밖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도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역량이란 단어로 정의되었습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의사결정의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떠한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훈이 그겁니다. 가훈이. 어떤 분이 뭐 가훈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뭐 이런 가훈이 있어서 돈은 잘 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행동일 때 동의를 아낄 거냐 아니면 난 체면을 살릴 거냐 할 때 체면을 살리겠다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중심으로 할 때는 효율적 업무 개선력이 있어야 된다. 자원 획득 및 관리력이 있어야 된다. 성과찰축 및 향상 추구가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쭉 이렇게 오면서 조직 몰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냐? 요거를 가지고 채용도 하고 요거를 가지고 평가도 하고 요거를 가지고 보상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같은 문화예술 조직이 아닌 우리 일반 경영 조직에서는 요걸 가지고 모든 인사 조직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외국 기업의 사례입니다. 요 중에 5개를 되게 강조합니다. 리더란 자기 자신을 리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리딩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조직을 리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리딩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5개를 많이 강조했는데 특이하게 이게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 뭐를 강조했냐면 Leading from a distance. 딱 지금 시대죠. 제가 수많은 이렇게 여러분들 구글링해서 리더십 역량 모델을 치면 한 32만 8,622개가 뜹니다. 어저께부로. 오늘 달라진 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늘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중에 제가 이걸 뽑아온 겁니다. 그걸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제가 뽑아온 겁니다, 뽑아온 게. 저는 항상 저도 이 5가지 개념을 많이 합니다. 리더란 제일 먼저 변화를 추구해야 돼. 두 번째는 조직을 이끌어야 돼. 세 번째는 성과를 내야 돼.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돼. 이게 리더야라고 했는데 하나 더 넣어놨어요. 맞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잘 이끌어야 돼. 아마 코로나 때문이겠죠. LQ라는 리더십 쿼터리라는 탑저널지에 실린 논문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구조화시키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리더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입니다.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정말 고성과를 내느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할과 책임에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문화예술에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거나 또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끝으로 필요 역량을 도출하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해야 되고요. 셀프 스터디 해야 됩니다. 셀프 스터디. 세 번째는 커리어 트랜지션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타깝게도 문화예술인 분들은 한쪽 방향 쭉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깨서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하는 게 좋겠다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 훈련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조직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연주 기법, 연주 방법 이런 것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